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 수지에 있는 근린상가 재매각 물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입지가 좋은 물건인데 왜 이렇게 낙찰받고 잔금 미납을 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각기일은 3월 25일입니다. 수원지법 본원 사건이고요. 2019 타경의 16870의 물건번호 1번입니다. 입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전자지도 열었습니다. 이 엄청난 아파트 세대 보입니까? 요즘은 어떤 중심 상권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배우 세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그죠? 아파트 굉장히 대단지 속에 있는, 여러분 흔히 말하는 뭐 항아리 상권, 뭐 이러면은 참 좋은 거다, 그죠? 근린 상가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뭐냐면은, 그 중에서도 뭐예요? 아파트 세대 수에 비해서 상가 건물이 몇 개 안 되면은 그게 더 좋겠죠. 당연히. 상가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상가 건물이 몇 개 보이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로드뷰도 보고 하세요. 이게 신봉초등학교 사거리 됩니다. 여기 전부 다 건널목들 있고, 그죠? 뭐 여기가 가장 당연히 번화하겠죠. 그죠? 그리고 건물도 몇 개 없고, 해당 건물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되는 건물이에요. 되는데요. 자, 해당 아까 물건이 두 개거든요. 물건 번호 1번, 2번 볼게요. 지금 물건 번호 1번은 여기 602호예요. 뭐 제일 좋죠, 그죠? 그리고 604호가 물건 번호 2번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분석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진성 프라자 2 6층 있습니다. 그죠? 602호였습니다. 자, 전용 면적. 건물 전용 면적은 40.559평, 감정가 4억 8,400, 두 번 유찰돼서 2억 3,716만원, 재매각이라서 입찰 보증금이 30%입니다. 재매각이라고 무조건 30%는 아니고 법원마다 달라요. 그대로 10%인 곳도 있고 20%인 곳도 있고 30%인 곳도 있고 다 다릅니다. 여기서는 30% 준비하라고 합니다. 자, 작년 9월 22일 날 한 사람 그저 입찰 참가해서 낙찰 받았는데 잔금 미납을 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4억 8,400이었나요? 아까 감정가가 우리 감정가를 보면 건물 감정가, 토지 감정가 이렇게 나오죠. 건물 감정은 3억 3,880, 토지 감정은 1억 4,520 그렇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임차인 현황은 등기부와 같이 볼게요. 등기부 봅시다. 2010년 10월 28일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 이전 홍땡땡에게로, 홍땡땡이가 지금 이제 소유주다, 그죠? 그 당시 4억 7천, 약 4억 7천 선에서 이제 매수를 한 모양입니다. 이 공유자 전원 지분, 이게 뭐예요? 원래 전 소유주가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정땡땡씨, 홍땡땡씨, 정모씨, 홍모씨. 이 홍모씨하고 이 홍모씨랑 아무래도 가족 관계인 것 같아요. 주소라든지 성도 똑같고. 여튼 가족 간에도 매매는 매매니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잔금 납부를 하기 위해서 돈이 좀 모자라니까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하나은행에. 그래서 근저당 설정됩니다. 그 다음 개인 근저당, 또 신한은행에서 근저당, 압류 들어오고, 위에 하나은행에서 경매 들어오고, 또 신한은행에서 경매 들어오고, 중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튼 말소기준 등기는 2010년 10월 28일에 근저당입니다. 임차인이 있습니다. 2천에 100만원에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 2018년 11월 6일입니다. 늦죠? 그래서 대항력 없습니다. 뭐 우리하고는 별 관계는 없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등기부도 말소기준 등기 아래로 다 소멸인 거고 임차인도 대항력도 없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미납을 했을까? 그래서 왜 미납을 했을까? 관리비가 몇 천만 원 너무 많이 밀려 있었나?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상가도 아파트처럼 똑같이 가시면은 관리비 간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매각물건 명세서를 열어봤습니다. 네, 매각물건 명세서 여러분도 항상 열어보시죠. 그죠? 구매권 보면은 이 비고되어 있는 거 있어. 매각물건 명세서 열면 아랫부분에 이 비고란이 좀 비어 있어야지 깨끗해야지 좋은 거잖아요. 근데 구질구질 뭐가 많다, 그죠? 같이 봅시다. 재매각이다. 알아요. 매수신청 보증금은 30%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이다. 예.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대지권 미등기이고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죠? 대지권 미등기인데 감정 가격에는 포함한다. 이러고
뭐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대지권 가격에 포함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대지권을 만약에 미포함한다면은 건물 평가액은 3억 3,880이다. 아까 우리도 봤어요. 근데 구태여 이런 내용을 기재한 이유가 뭐냐면은 2020년 5월 7일 날 2020년 5월 7일 날 매도자 겸 분양업자인 정모 씨가,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유주는 홍모 씨예요. 아까 정모 씨, 홍모 씨 두 사람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전 소유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도자 겸 분양업자인 정모 씨가, 그래서 매수인 홍모 씨에게 2억 7,211만 5,500원의 미납 금액이 있음을 통지한 서면을 제출함. 돈을 다 안 받았다 이거죠. 돈을 안 받고 넘겨줬다 이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었죠. 지금 홍모 씨인데 전 소유주, 전 매도인이 정모 씨, 홍모 씨 두 사람 2분의 1씩 제가 공동 명의인데 뭐 이런 성도 비슷하고 주소도 그렇고 가족 관계로 보인다. 그래도 가족 간에도 매매는 매매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뭔가 뭐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그죠? 그러고는 넘겨줬을 수도 있겠고 어느 쪽이 뭐 진실인지는 알 수 없어요. 여튼 매도자 겸 분양업자 정모 씨가 그래서 돈을 다 안 받았다. 그죠? 그래서 돈을 그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유주에게 너 돈 다 안 냈다. 이거를 통지한 그런 서면이 있다라는 것을 제출을 했다라는 거죠. 언제? 2020년 5월 7일 날. 이러면 좀 애매모호해지는 거죠. 그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문서 송달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문서 송달 내역, 문건 처리 내역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여러분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채권자인데 왜 유예요? 이거. 아까 뭐 신한은행, 뭐 하나은행 이런 은행들이 있었죠. 그 채권이 유동화 쪽으로 NPL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로 시작하는 겁니다. 어쨌건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뭔가에 대해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이 내용은 모르나요? 몰라요. 어떤 내용의 사실조회 신청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낙찰받고 이해관계인이 돼서 서류 열람을 해보면은 그 내용도 볼 수는 있겠죠. 지금 현재 일반 입찰자 입장에서 경매에 대해서 한번 입찰을 하려고 조사하는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2020년 2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 5월 7일 날 아까 매각물건 명세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타 정땡땡 씨가 사실조에서 확인 제출. 아까 그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제출한 겁니다. 자, 그렇게 제출하고 나서 그 다음에 2020년 7월 30일 날 채권자 측에서 경매신청 채권자 유동화 쪽에서 채권자 의견서를 나름대로 또 제출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따가 9월 22일 날 경매 낙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2일 날 낙찰 받고 뭣도 모르고 낙찰을 받았나 봐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뒤늦게야 알았는지 채고가 매수신고인이 낙찰받고 이틀 후에 9월 24일 날 열람 및 복사 신청을 제출하고 그 내용을 보고 그리고 바로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매각 불허가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 10월 7일 날 다시 열람 및 복사 신청을 제출합니다. 채고가 매수신고인이 와서 또 본 거예요. 서류 열람을 한 겁니다. 자, 그러고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고 잔금을 미납하기에 이릅니다. 보증금을 날린 겁니다. 그죠? 3천 몇백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그죠? 자, 그렇고 있는데 올 2021년 2월 17일 며칠 전에 채무자 겸 소유자 현재 소유주 홍모 씨가 그래서 전 매도인 그러니까 정땡땡 씨의 채권 주장 5월 7일 날 이거 제출한 거 요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 반박하는 서류를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용을 설사 우리 눈으로 본다 한들 그죠? 정모 씨의 사실조회 신청서, 채권자 의견서, 그리고 현재 소유자의 채권 정모 씨의 채권 주장에 대해서 반박 서류 이 내용을 우리가 다 놓고 본다 한들 우리가 판사도 아니고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결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뭐 포기를 하시든지 기다려서 한번 추이를 봐야 되겠네 하든지. 근데 3월달로 입찰 날짜는 잡혀 있고 그래? 이거 그러면은 대지권이 없다면은
대지권을 취득을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걸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내가 취득을 할 수 있으며 얼마에 취득을 할 수 있는 건가? 경매에서는 아까 매각물권 명세서에 대지권을 제외하고는 건물의 가격은 3억 얼마다 기재돼 있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좀 싸게, 그죠? 많이 떨어지게, 그죠? 해가지고 받고, 이번에 입찰 말고 조금 더 한두 번 더 떨어져서 많이 낮아졌을 때 받고, 대지권은 대지권대로 취득하고, 이러면 되지 않겠나 되겠죠. 그러면은 그 취득을 얼마면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정땡땡씨, 그죠? 분양업자, 돈을 안 받았다고 하니까 그쪽하고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볼 수밖에 지금 없는 거죠. 하고 싶다면. 그 전에 뭔가 결론이 난다든지. 근데 뭐 그 전에 결론이 나겠습니까? 이런 게.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을 그럼 어떻게 찾아가요? 그 사람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요? 등기부 열면 항상 소유자의 전화번호 연락처 있잖아요. 전화번호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전화번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등기부 열면은 다른 거는 이렇게 뭐 줄 쭉쭉쭉 끄이지잖아요. 말소되는. 근데 소유권 넘어가는 소유자는 전 소유주라 하더라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전화번호는 없지만 주소는 있잖아요. 물론 그 집에 지금 계속 살고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찾아갔는데 그 사람은 못 만났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 지금 현재 소유주 이 사람 속이 탈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찾아가 볼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을 찾아가서 뭐냐면은 지금 내용을 들어보고 그리고는 지금 그러면은 그 매도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매도한 사람 연락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전화번호 알려주세요까지 뭐 하더라도 뭐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제대로 어떻게 하든 낙찰이 돼야지 채무도 해결이 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등기부에 있는 이해관계인들, 그 사람들, 그래서 소유자들의 어떤 주소를 통해 가지고 방문을 해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해 가지고 대지권은 내가 사온다 라는 전제 하에서 건물 가격 지금 얼마, 3억 8천 얼마, 지금 최저가는 2억 7천 얼마죠? 자,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되겠어. 그 대지권을 매수하는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뭐가 얼마 입찰할 건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건 그냥 쉽게 그냥 미납했네. 보통 보면은 재매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허가로 해서 재매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미납으로 해서 그 재매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허가로 해서 재매각, 불허가나 또는 뭐 매각 허가 뭐죠? 취소 신청, 그죠? 취소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뭔가 그 해당 사건 자체에 뭔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경매 자체 물건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렇다, 그죠? 예, 그걸 아니까 조심을 도려야 하죠. 그죠? 그런데 잔금 미납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뭐냐면은 이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잖아요. 낙찰받은 사람이 시세 판단을 잘못했나 보다. 아니면은 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마음먹은 대로 안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미납임에도 불구하고 풀어보니까, 열어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경우도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해가지고 이 사건 준비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제가 월요일, 수요일, 그죠? 월요일, 수요일 7시 30분에 강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뭐 이렇게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건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좋겠고요. 근데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니까 매일 들어오는 게 우선 이제 임차인 관계, 선순위 임차인 관계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선순위 임차인 관련한 영상을 이제는 저도 좀 그만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올려놓은 그 영상들 쭉 보시면은 그것만 해도 케이스별로 쭉 있으니까 여러분이 궁금한 내용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있는데 계속해서 약간의 그 부분적인 내용만 바뀌는데 계속 똑같은 걸 제가 올리기는 어려워요. 그런 댓글로 그런 요청이 많은데 제가 더 이상은 이제 선순위 임차인 관련한 것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은 제가 올리는 거는 너무 중복이 돼서 영상이 그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막 해놨는데 올려드릴게요 이런 대답을 못 해가지고 죄송한 마음에 변명 아닌 변명을 드렸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